할게요. 진짜 마이크도 빠졌네요. 약간의 조금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메롱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세차 운동 자전축 경사각 변화? 네, 요거까지 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수업 촬영하는 것처럼 여기에 찍어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복습은 굳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걸로 대체를 하면 돼요. 또 복습 그대로 수업한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금 빠르거나 어렵다라고 느끼면은 영상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죠. 오늘은 본 게임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태양활동 변화랑 여기 수륙분포 변화, 화산활동, 지표면 상태 변화, 온실기체, 에어로졸, 사막화, 도시화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자전축 경사각 변화, 경사각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경사각이 감소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연교차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막 추적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좀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고, 경사 방향까지 했었잖아요. 경사 방향은 여러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무슨 방향으로 변하죠? 무슨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자전축이 천천히 돌잖아요. 몇 년을 주기로? 26,000년. 얘를 좀 알아주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6,500년인 4분의 1 주기마다 돌아가는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인데, 이심률이라는 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치, 타원. 우리 지구는 기본적으로 공전궤도를, 무슨 궤도를 돌죠? 타원 궤도를 돌잖아요. 타원 궤도를 도는데 그 타원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 찌그러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배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거랑 사실 이어서 했어도 되는데 제가 끊었던 이유는 조금은 결이 달라서 여러분이 머리가 헷갈릴까봐.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공정궤도 이심률이라는 건 우리 기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이심률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거 그냥 다 스킵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심률을 영어로 E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심률이라서 E라 씁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타원이 영어로 뭐게요? 에그 좋은데, 에그 좋은데 타원이 영어로 엘립스라고 하지 않나요? 맞나요? 엘립스라고 하죠. 네. 여기에 2를 아마 딴 것 같아요. 네, 엘립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인데, 이심률이 커지면 더 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심률이 커지면은 더 타원, 지원 수준에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심률이 더 커지면은 봐봐요. 1번 이거랑 2번 이거 뭐가 더 이심률이 크게? 2번이 큰 거예요. 더 찌그러진 거.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근근원원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뭔 얘기냐? 이심률이 커져서 더 공정궤도가 찌그러질 때 근일점은 더 근접해지고요, 원일점은 더 멀어집니다. 근근원원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회전주기라 썼네. 변화주기는 10만 년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현재 세팅 한번 이렇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심률 변화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제 지구궤도랑 현재 유사한 거는 타원일까요, 원일까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 타원으로 보이나요 혹시? 아마 타원이긴 타원일 텐데 거의 원처럼 보이죠. 이 정도의 이심률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심률이 커지면 어떻게 되세요? 얘 좀 찌그러졌죠. 근일점 어디예요? 여기가 근일점이죠. 근일점이 실제로 이심률이 커지고 더 찌그러지니까 근일점 근접했고요. 원래 원일점은 이심률이 커지면서 더 멀어집니다. 괜찮죠?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근원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교차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포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 공정궤도 이심률이 변했대. 만약 이심률이 증가하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걸까? 더 타원, 덜 타원. 더 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근근원원이 된다. 이심률 증가할 때는. 그래서 근일점은 더 접근하게 되고요, 원일점은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이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 그려서 하면 됩니다. 자, 봐봐요. 잘 생각해봐.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졌어요. 계절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계절 변화는 언제만 있는 거죠? 자전축 방향이 뒤집혀야, 즉 경사각 방향이 변화해야 생기는 거예요. 경사각의 크기가 바뀌거나 뭐
근일점의 위치가 근접하거나 멀어진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야. 계절이 바뀐다라는 거는 옆 표에 같이 적혀 있지만은 낮이나 밤의 길이 바뀔까 안 바뀔까? 딱히 안 바뀐다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구도도 딱히 안 바뀐다라는 거죠.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처음 세팅은 항상 그렇듯 여기에도 그려드렸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도 잘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빨간색 궤도로 바뀐 거예요. 원래 하얀색 궤도가 우리가 공부했던 그래프인데 빨간색 궤도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빨간색 궤도랑 하얀색 궤도랑 비교해보면 뭐가 더 찌그러져 있죠? 빨간색이 더 찌그러져요. 20률 뭐가 더 큰 거죠? 빨간색 더 타원이니까. 그러면은 빨간색 궤도가 어떻게 된 걸까요? 근일점이 더 근접해졌죠. 오케이? 원일점은 더 멀어졌죠. 오케이?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의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 이때? 북반구의 연교차. 그럼 북반구 여름 찾아야지. 북반구 여름 어디예요? 자전축을 들이민 원일점에 있었잖아요. 여름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그러면은 여름의 온도 내려갔으니까 연교차는 북반구 연교차 줄었겠지. 할만해요? 자, 남반구 연교차 어떻게 되는지 대답해 볼까요? 남반구 여름 찾아야죠. 그러면 남반구 여름 어디 있어요? 근일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근이니까 근일점이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졌죠. 그러면은 여름의 온도 어떻게 됐을까요? 남반구 올라갔겠죠. 더 당겨졌으니까. 더 당겨져서 올라갔으니까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요? 커졌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북반구는 감소, 남반구는 증가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진하게 써놓은 건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랑 진하게 써놓은 건데 이거 먼저 합시다. 위쪽에 써놓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근일점에 위치했던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가까워지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입사하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오케이? 반대로 원일점에 있어서 멀리 밀려나기 때문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져서 감소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모든 기후변화 요인 중에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뀌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 그림에서 노란색 면이에요. 빛이 입사하는 면적. 그죠? 근데 이 빛이 입사하는 면적이 거리가 똑같으면 항상 같죠. 내가 자전축을 기울이든 돌리든 항상 지구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인 얘는 일정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전축 경사 각 크기의 변환이라던가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근데 근일점, 그러니까 20률 변화는 근일점이 당겨지고 원일점 멀어지는 어떤 실질적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만 유일하게 지구 전체적으로 입사하는 에너지 양 자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인정? 이해되시죠? 이렇게. 또 하나, 이건 사실 G2 내지는 물리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혹시 케플러 법칙 들어봤나요? 뭐 그걸 아는 분들이 좀 편할 텐데 당연히 지원 범위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미안합니다. 진짜 컨디션 별로네요. 얘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라는 거 그냥 외워도 됩니다. 근데 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왜 그게 항상 일정하냐면 케플러 제3법칙이라는 친구가 뭐냐면은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뭐 쌤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공전주기는 20률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1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궤도가 찌그러지고 늘어난다고 해도 공전주기가 1년이라는 건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얘가 1년이라는 게 유지되기 때문에 좌변 유지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공전궤도 장반경도 항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전궤도 장반경 얘네가 사실 장반경 곱하기 2죠. 장축이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사실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률 이번에 감소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궤도가 땡그레질까요? 납작해질까요? 땡그레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하얀색 그림과 빨간색 그림 봤을 때 뭐가 더 땡그래요? 빨간색. 근데 여러분 땡그랗게 그릴 때 혹은 납작하게 그릴 때 뭘 유의해야 된다? 이 양쪽의 근일점, 원일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일정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전 주기가 안 바뀌니까 최대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20률이 작아졌으니까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근일점은 멀어졌죠. 원일점은 가까워졌죠. 자,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북반구 여름 찾아야죠. 북반구 여름 어디예요? 원일점에서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죠. 그럼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
그치. 북반구 여름에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여름 연교차 켜졌습니다. 남반구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요? 남반구 여름 찾아야 돼. 남반구 여름 어디죠? 근일점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그러면은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여름의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연교차는 작아졌다. 할만하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구 자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근일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근일점에서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감소했을 거고요. 원일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원래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졌으니까 태양에 입사하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증가했겠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나만 이것만 얘기하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태양의 남중고도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일자로 항상 입사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네, 질문. 저거 빨간색 그림에서 위 그림 증가했을 때 아니면 감소했을 때 언제요? 저 아래 요거요. 잘못 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근일점이 어느 점보다 더 먼 것 같아가지고. 아, 근일점이 그러네요. 제가 너무 과하게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수정을 할게요. 맞네요. 근일점이라 그랬는데 원일점보다 길게 그려졌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과하게 그렸네요. 근데 뭔 말인지는 이해되죠? 얘 위치를 조금 더 한 요쯤으로 당기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와, 진짜 이 정신 나간 상태로 수업 준비하니까 저런 것도 놓치고. 자, 이래서 중요한 거 여기만 들읍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얘네들이에요. 첫 번째, 뭐 먼저 찾는다? 북반구 여름의 위치를 찾는 게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이렇게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이후에 남반구 계절은 북반구 계절을 뭐죠? 반대잖아. 그러니까 남반구 겨울을 북반구 여름을 찾아주면 자연스럽게 남반구 겨울을 찾게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공전은 항상 반시계로 가니까 우리가 반시계로 지구 공전궤도 돌리면서 나머지 계절 찾아주는 거 연습했었죠. 그렇게 해서 찾아준 다음에 북반구 여름의 온도랑 혹은 상황에 따라서 남반구를 질문한다면 남반구 여름의 온도 변화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여름만 본다 했었잖아요. 여름만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름 온도가 증가했으면 연교차는 그 지역이 증가한 거고요. 여름 낮아졌으면 연교차가 감소한 거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이게 왜 강력한 도구가 되느냐? 겨울을 찾아보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절반으로 시간이 줍니다. 심지어 개 중요한 팁. 여러 요인이 동시에 우리 지금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요인을. 근데 여러 요인이 동시에 출제되더라도 연교차 변화의 방향성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뭔 얘기냐? 만약에 볼게요.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랑 이심률 변화가 둘 다 나타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근데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 변화로 내가 분석을 해봤던 연교차가 커졌어. 그러면 이심률 변화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무조건 예로 한 것도 연교차가 커졌습니다. 왠지 설명드릴까? 여러분 교육과정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로 분석을 해봤더니 북반구 연교차가 커졌어요. 근데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로 했더니 연교차가 작아졌어요. 북반구 연교차가.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영향력이 셀까?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얘네들의 영향력이 지구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하고 비교시키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사각이 몇 도 변했는지 계산해야 되고 경사 방향이 몇 도 돌아갔는지 계산해야 되고 이심률이 그래서 0.03에서 얼마나 틀어지고 더 작아졌는지를 계산시켜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컴퓨터 코딩의 영역이죠. 여러분들께 절대 손으로 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허점을 비슷하게 어디서 느꼈죠? 복각, 고지자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세 가지 다 변하지만 세 가지 다 변화되는 거 출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리미트를 걸어놔서 나올 수 있는 거에 정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낸답시고 2개 혹은 3개 이상을 섞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영향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수함수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거죠. 아까 여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반 줄였지, 시간. 두 번째, 영향이 2개 나오면 우리는 2분의 1로 시간 줄일 수 있고 3개 나오면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정확도는 더 올라갑니다. 왜? 고려할 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같으면 제가 문제 풀어드릴 시간을 줄 텐데 미안한데 그냥 바로 풀게요. 영상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다라는 분들은 영상으로 좀 보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1번인데 답은 이거 마찬가지로 그때 그 앞에 있는 엘리노 라니냐 문제들처럼 그 오지훈 선생님 책에 있는 거 빌렸습니다. 네, 오지훈 선생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번 1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 풀지 말고 한번 푸는 거를 눈을 뜨고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푸나. 자, 그림은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생기죠. 대충 21.5도부터 24.5도까지. 그쵸? 그쵸? 이 주기는 지금 알아야 되나요?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항상 이런 조건을 줄 거예요. 너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떤 요인만 고려하라라는 걸 교통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경사각만 고려를 하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30도 S 뭐죠? 남반구죠. 자,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세상 중요한 게 뭐냐면 북반구 물어보는지 남반구 물어보는지. 왜?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거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 연습해왔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갑니다. 이게 남반구라는 거. 남반구 일단 체크해놓고요. 연교차 물어봤습니다. 항상 연습해왔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현재가 작냐? 자, 현재는 지금 저 경사각이 이 정도 값,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3.5도 값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랑 비교하고 있죠? 니은이죠. 니은은 어때요 지금? 현재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써놔요 제발. 현재가를 물어봤죠. 니은이 아니고. 그럼 저 같으면 여기 써놓습니다. 현재가 지금보다 작구나. 작음. 이렇게. 그쵸? 헷갈리니까. 현재가 작잖아요. 경사각이 현재가 작아. 남반구야.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드릴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일점 이렇게, 원일점 이런 세팅이죠, 현재. 근데 지금 현재가 천천히 남반구. 오케이. 남반구는 옛날에 지금보다 컸잖아요.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남반구는 옛날에 지금보다 컸으니까 이런 식이었죠. 컸으니까. 그지? 이거가 옛날, 예전, 그리고 여기에 현재.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예요? 남반구죠. 그럼 남반구 어디를 찾아? 여름인들 찾아요. 남반구 여름 어디예요? 여기죠. 남반구 여름 원래 예전에 이거였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더 섰죠. 그럼 남반구 여름의 온도, 남여티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습니다. 끝. 할만하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자, 30도 N에서 이번엔 뭐예요? 북반구죠. 조심해야 돼. 북반구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현재가 기억보다 높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현재를 비교하는데 이번엔 어디랑 비교해요? 기억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자전축 경사각은 기억은 낮았잖아요. 얘는 높아졌죠. 그지? 그러니까 현재는 높음 일단 써놔요. 자전축 경사각이 높구나. 근데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혹시 태양의 남중고도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남중고도 제가 말했죠. 이 그래프는 나온다고.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남중고도가 나오면. 오케이? 자, 어떻게 된다 했었냐면 태양의 남중고도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높게 뜬 게 언제? 여름. 제일 낮게 뜬 거 언제? 겨울. 여름에서 겨울 갈 때 뭐? 가을. 겨울에서 여름 갈 때 뭐? 봄. 이렇게 가잖아요. 제일 높게 뜬 게 언제? 여름. 제일 낮게 뜬 게 겨울. 이 진폭 얼마? 자전축 기울기만큼. 근데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진폭이 줄어요. 오케이?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진폭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죠? 기억나죠? 이거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지금 30도 N에서 현재 자전축 기울기 어떻게 됐죠? 높아졌죠? 그러면 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졌을 그래프가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그려질까요? 진폭이 더 크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했죠? 여름은 증가했지. 겨울은 감소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겨울의 남중고도는 현재가 높아요? 아니, 작아진 거지. 작음. 할만해요? 오케이. 세 번째, 1년 동안 지구 자체에 입사하는 평균 에너지량. 얘는 언제만 달라진다 그랬어요? 방금 배웠죠. 20률이 달라져서 거리가 실질적으로 근근원원,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지는 실제 거리 변화가 있어야 그때서야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바뀐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각을 바꾸든 경사 방향을 바꾸든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same, 같다입니다.
기억 시기도 니은 시기도 현재도 다 똑같습니다. 이 전체 시간 동안 지구 자전축 경사각 이외의 요인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같습니다. 오케이? 20류를 바꿔야 돼요. 얘가 달라지려면. 얘를 바꿔주려면 20류를 바꿔야 된다. 할만하죠? 자, 9번, 19번 가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가 6월 평가원 문제네요. 지금은 이건 학평 문제인데 10월 19번 가볼게요. 그림은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 지금 현재고요. 우리가 아는 그림이죠. 제가 그린 그림이랑 반대로 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린 건 근일점이 왼쪽, 원일점이 오른쪽이었죠. 얘는 그냥 근일점이 오른쪽, 원일점이 왼쪽일 뿐입니다. 데칼코마니 된 거니까 막 걱정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되지. 현재니까 근일점 북반구 뭐여야 돼요? 그치? 기억이잖아. 북반구 실제로 지금 겨울 맞아요? 그쵸? 들이 뺐으니까 맞고. 원일점에서 뭐여야 돼? 북반구? 여름이죠. 그쵸? 북반구 여름 찾았으니까 남반구는 뭐예요? 겨울이고, 여기는 북반구 겨울이니까 남반구는 뭐죠? 여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팅이랑 똑같은데 그냥 그림만 좌우 대칭이 바뀐 거예요. 자, A는 원일점 거리. 그렇죠. B는 근일점 거리. 그렇죠. 세타는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지금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세타를 준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20률과 경사각 이외의 고유는 고려하지 않겠답니다. 자, 세타 일정합니다. 즉 경사각은 일정합니다. 그때 A 빼기 B가 커진대. 즉 원일점으로부터 거리랑 근일점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커진다라는 말은 20률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 더 커지는 거지. 한마디로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 값이 커지겠지. 그럼 얘는 20률이 2가 커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근원원 되겠죠. 오케이? 근일점은 어디로 가게 해요? 근일점은 더 땡겨오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겠지. 오케이? 이때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야 조심해야 돼. 북반구에서 연교차 어떻게 될까? 그럼 북반구 여름을 찾아야지. 북반구 여름 어디였어요? 원일점에서 여름이었는데 얘가 멀어졌으니까 북여티 어떻게 됐죠? 북반구 여름의 온도 감소했죠.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습니다. 할만합니까? 이거를 모르는 이 팁을 모르잖아요. 여름 찾고 겨울 찾고 연교차 계산 이거를 매번 한다 생각해봐. 머리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보면 된다. A 빼기 B가 일정합니다. 뭐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공전궤도 20률은 고정시켜놨고 자전축 경사각만 바꾼 거죠. 그때 남반구 이번에 남반구예요. 조심하세요. 그럼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 물어봤는데 그럼 남반구는 이번에 남반구 여름 어디 있어요? 남반구 여름은 근일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타가 커졌대. 그러면 어떻게 될게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이것도 문제 풀고 틀리는 사람들 이겁니다. 지금 이 세타는 제가 드린 세타랑 다른 값이죠. 그지? 제가 드린 세타는 자전축 경사각인데 지금 여기 세타는 사실은 90도 빼기 자전축 경사각인 거 이해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실수 조심하시고. 그래서 세타가 커졌다라는 건 자전축 경사각이 커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그치? 세타가 커진 거는 오히려 자전축이 더 선 겁니다. 자전축 경사각이 감소한 거죠. 오히려 감소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A, B 일정한데 이렇게 섰어요. 남반구 여름인 여기잖아요. 남반구 여름의 온도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더 섰으니까 감소했죠. 그치? 남여티 감소했습니다. 남반구 여름에 템퍼레처 감소했으니까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습니다. 니은 땡. 자, 디귿. 세타가 커지면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세타가 커졌다는 말은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죠. 90도 빼기니까. 그럼 우리나라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질 거냐? 자, 남중고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이 그림 또 생각해 봐야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원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칠 텐데 자, 여기는 뭐게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고 여기는 뭐게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이 진폭 뭐게요? 자전축 경사각만큼일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세타가 커지면 자전축 경사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타가 커지면 그치? 세타가 커졌다는 말은 아까 했잖아요. 자전축 경사각은 감소한 케이스죠.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그치? 진폭이 작아져야겠죠.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면은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만약에 이거 문제 바꿔서 겨울철로 냈으면 증가라고 대답해야 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땡. 할만하죠? 자, 이 이상으로 거의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그나마 나오는 거는 자전축 경사각을 4분의 1 주기로 돌리는 거. 텐션 그대로, 긴장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22년 작년 3월 문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서 내년 3모를 볼 거잖아요. 그때 본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시겠죠?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와
경사각을 나타냈는데 자 저한 경사각과 20률 이해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하나씩 보세요. 야 눈 크게 뜨고 20률이 점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냥 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주어지고요. 경사각 변화는 이렇게 증가함을 대충 4만 천년 주기로 반복하겠죠.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 준 자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봤더니 나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축 경사각이 어떻게 됐죠? 24.5도니까 좀 큰 시기를 말을 하는 거네요. 뭐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일점 거리는 기억 시기가 가깝냐? 자 기억 시기 근일점 어때요? 뭐 봐야 될까? 근일점 거리 보려면 20률 봐야지. 왜냐면 20률만이 근근원원 근일점과 원일점 거리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기억 시기가 20률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자료 해석. 커요. 크죠? 그지? 그러니까 20률이 큰 시기는 기억입니다. 기억 시기가 20률이 크면 어떻게 됐을까? 근근원원일 거잖아요. 근일점은 더 가깝고 원일점은 더 멀었겠지. 그러니까 근일점 거리는 어디가 더 가까워요? 20률 큰 기억이 가깝다. 정답. 그죠? 그림 그릴 필요도 없네요. 얘는. 자, 나는 기억 시기에 해당하느냐? 자, 나가 아까 문제에서 나왔지만 기억 또는 니은 시기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맞춰야 되는데 나는 지금 경사각이 크죠? 지금 기억 시기는 경사각이니까 이 그림 봐야죠. 경사각이 기억은 작아요. 니은은 어때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큰 시기니까 뭘 골라야 돼요? 니은을 골라야 되죠. 니은 시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보면은 얘가 24.5도기 때문에 이 진폭이 진폭이 있는 요 가운데가 뭘까요? 23. 그치, 이게 23.5도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최소한 높게 그려줘야 됩니다. 24.5도니까. 오케이?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 우리나라니까 어디예요? 그렇지, 북반구 써놓고 가야지. 좋아요. 북반구 써놓고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랑 지금 기억을 비교합니다. 자, 현재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현재와 기억만 보면 돼. 자, 현재는 지금 20률 어떻습니까? 기억 시기랑 비교해서 기억은 20률 여기, 현재는 20률 여기. 20률 어떻죠? 현재? 맞아요. 작죠? 써놔요. 써놓으면서 가는 거야. 경사각은요? 기억은 여기인데 색깔 바꿔서 조금 보기 편하게. 경사각 여기인데 현재는요? 경사각은 더 크죠? 자, 처음 나왔죠? 집중. 영향이 두 개가 겹쳤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됩니다. 거짓말 같아요? 볼까? 뭐 먼저 할까요? 20률은 좀 귀찮으니까 각 먼저 봅시다. 20률이 그림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귀찮으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각은 증가했고 20률은 감소했잖아요. 현재가. 그렇죠? 해보죠. 그러면 현재 그려야지.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세팅이죠. 근데 예전에는 각이 더 작았고 20률은 더 컸었죠. 그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 걸 한번 그려보면은 각이 더 일단 20률이 하나씩 할걸? 미안해요. 그냥 다 할게요. 20률이 옛날에는 컸어요. 그러니까 옛날 걸 그려보면 더 찌그러뜨려야 되죠. 더 근일점은 더 땡겨야 되고 원일점은 더 보내야 돼.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미안해요. 이거 길이는 그냥 무시할게요. 원래 같게 그려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서 각은 더 줄여서 그려야 되죠. 각은 원래보다 더 줄여서 더 세워서 그려야 돼. 더 세워서. 자, 이 상태에서 북반구 뭘 보는 거죠? 북반구 여름을 찾아야 됩니다. 자, 북반구 여름 어디였죠? 그렇지, 여기였잖아요. 자, 북반구 여름이 원래 여기였단 말이야.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지금 20률 때문에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죠. 각은 심지어 원래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또 낮아졌죠. 인정?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더블로 내려갑니다. 옛날엔 더블로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를 물어봤으니까 현재는 어떻죠? 그러면 땡겨온 거니까 북반구 여름의 온도는 더블로 증가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의 연교차는 현재가 크다가 정답. 오케이? 자, 이해 안 되는 분들 영상 보고 찬찬히 보시면 할 만할 겁니다. 결국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두 개 다 고려해서 풀었지. 개꿀팁 알려줄까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의 허점을 이용하면요,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더 땡겨요? 각 할까 20률 할까? 각이 좀 편하죠. 각 한번 해볼게요. 다 무시해. 다 무시하고 만약에 현재 예전보다 지구의 자전축 각만 증가했다라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현재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각이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작은 각 그려봐요. 작은 각 그려봐. 지금 북반구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북반구 여름 어디예요? 원일점이죠.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원래 이랬는데 현재로 오면서 더 커졌죠. 그러니까 온도 어떻게 됐어요? 커졌지. 20률 그릴 필요도 없이 무조건 연교차 커졌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원래는 20률도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급해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따주셔도 된다고. 네. 한번 또 해볼게요. 15번. 자, 그린 가나는 현재의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경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뭐가 현재고 뭐가 미래게요? 가가 현재죠. 왜냐면 23.5도고 나가 미래죠.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전축 경사 방향, 경사 각만 바꿨으니까 20률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똑같고 그 찌그러진 정도도 똑같은 거죠. 자, 지금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죠? 각이 줄었고 또 방향도 바뀌었죠. 오케이? 이 정도 체크를 해놓고 갈게요. 어머. 자, 얘는요 오지훈 선생님 책에서는 니은 선지랑 뭐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근데 그냥 저는 수능 문제 9월 문제 그대로 바뀌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자, 남반구 연교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남반구 뭘 찾아야 돼요? 여름 찾아야 됩니다. 남반구 여름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남반구 여름? 자전축을 들이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일점에 원래 여기가 지금 남반구 여름이었단 말이야. 자, 이것도 지금 영양 두 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만 봐도 되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니까 바뀌었을 때 남반구 여름 어디 갔습니까? 근일점, 원일점. 자전축을 들이밀었으니까 지금 원일점 여기가 남반구 여름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0 남반구 여름의 온도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죠? 원래는 근일점 가까운 여름이었는데 멀어졌잖아요. 먼 여름이 됐으니까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23.5도로 들이밀었는데 지금은 22.5도로 덜 들이밀죠. 이것 때문에도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봐봐요. 이해돼요? 어차피 영향 두 개 줘도 하나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반구 여름에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기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교차? 줄었습니다. 끝. 할만하죠? 자, 겨울철 태양이 남중구도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 또 아까 그 그래프 그쵸? 원래는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지금 나일 때가 큰 거 고르는 거죠. 나일 때가 큰 거 고르는 거예요. 나일 때 지금 각 어떻게 됐어요? 22.5로 감소했죠. 그럼 진폭이 원래 23.5였는데 이 진폭이 어떻게 될까? 22.5로 줄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겨울철 태양의 남중구도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겠지. 만약에 저 문제 여름철로 냈으면 낮아졌다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겨울철은 높아졌습니다. 자,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이 전체적인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거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20률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문제에서 20률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둘이 그럼 어떤 거예요? 같다입니다. 땡. 수능 문제. 9월 문제. 됐죠? 자, 여러분 힘내요. 저 오늘 이거 마지막 문제하고 전 어차피 더 이상 말도 못합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근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나는 지구 공전궤도 20률과 또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세차 운동 주기는 문제 읽어보니까 지금 어떻죠? 저도 이 문제 풀어보고 약간 좀 당황했는데 20률 바꾸고 각 바꾸고 방향 바꾸죠. 세 개 다 바꾸는 것도 이제 나오네요. 네, 세 개 다 바꾸는 거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개를 바꾼들 방향성은 같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바꾼 게 연교차 커졌다? 무조건 나머지 두 개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갈게요. 좀만 힘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다다다다 이외의 근데 이것도 잠깐 어이없지 않아요? 내가 보고서 너무 화났는데. 야, 세 개 다 바꿨으면서 세 개 다 바꾼 거 왜 바꾸지 않는데? 야, 더 이상 바꿀 것도 없어, 이 나쁜 새끼. 이 나쁜 사람아. 바꿀 것도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천천히.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원일점에서. 뭐 어렵다기보다 그냥 복잡해요. 조금 더 변태 같죠. 여기니까 남반구죠. 써놔야지. 30도 S니까. 밤의 길이. 낮과 밤의 길이는 결국에는 계절의 영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축 경사각의 영역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개념 강의 했었잖아요. 낮밤 중에 낮이 길면 계절이 뭐예요? 여름이죠. 낮밤 중에 밤이 길면 뭐예요? 겨울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절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낮의 길이 혹은 밤의 길이가 나오면 이거는 계절의 영역이구나.
계절을 찾으면 되겠네. 결국엔 똑같죠. 남반구 여름이 어디냐, 겨울이 어디냐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현재가 13,000년보다 현재랑 13,000년 전을 비교하는데, 자, 13,000년 전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시간이 좀 있네요. 자, 현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돼서 이런 세팅입니다. 근데 13,00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지금 세차 운동 주기가 26,000년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반대였겠지. 그쵸? 13,000년 전에는 26,000년의 절반이니까 반대로 얘가 획가닥씩 돌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 있는 세팅일 겁니다. 그죠? 랄랄랄라. 근데 13,000년 전에 이심률은 어땠죠? 현재에 비해서 컸죠. 현재보다 컸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13,000년 전에 더 이심률이 더 찌그러져 있고요. 또 자전축 경사각은 어땠어요? 현재보다 더 그렇죠. 경사각도 컸어요. 그래서 써놔. 천천히. 어차피 수능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로 괜히 짱구 굴리지 말고 조금 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한 번에 확실하게 쓰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에 이심률 컸고요. 경사각 컸고요. 경사 방향은 또 반대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천천히. 태양 중심으로. 야, 이심률 크대. 얘보다 어떻게 더 찌그러뜨려야 되죠. 그지? 이심률이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근근원원. 근일점은 더 가깝게, 원일점은 더 멀게 당겨야 되죠. 뭐 보내야 되죠. 근일점 여기죠. 원일점 여기고. 근데 근일점은 당기고 원일점은 보내야 돼. 그죠? 인정? 그 다음에 경사각은 커졌습니다. 일단은 궤도 먼저 그리죠. 궤도 그리고 경사각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 더 빡세게 그려봐. 이렇게. 그치. 이거 미안합니다. 반대죠. 반대로 뒤집었죠. 그 다음에 각도 크게 해야 되지. 고맙습니다. 각도 크게. 됐죠? 다시 한번 쓰면서 여기가 예전이죠. 빨간색이 현재고. 그래서 예전에서 현재로 이제 땡겨오면서 자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밤의 길이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남반구 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연습하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해볼게요. 남반구 밤이니까 남반구에 뭘 찾아요? 여름을 찾습니다. 남반구 여름 어디예요? 원래 현재는 근일점이었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원일점으로 갔죠. 잠깐만 헷갈리네. 미안. 원일점에서만 비교하면 되죠. 쏘리.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원일점에서 어떠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원일점에서 원래는 13,000년 전에는 뭐였죠? 계절이? 민트색이니까 여름이었죠, 원래는.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겨울이 됐죠. 그러니까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으니까 밤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거죠? 네? 여름에서 겨울로 갔잖아요. 밤이 길어진 거 같아요. 여름에서 겨울로 간 거니까 밤이 길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길어졌다. 길다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30도 N. 이번에는 뭐가 됐죠? 북반구죠. 또 한번 해보자. 또 연습하니까. 북반구 연교차를 물어봤습니다. 현재랑 13,000년 전. 어차피 그렸어야 되네요. 자, 이 그림이 똑같죠? 노란색이 예전 13,000년 전이고, 이번에 30도 N 북반구니까 뭘 찾아야 될까요? 북반구의 여름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북반구 여름 어디였어요? 북반구 여름 원래? 북반구 여름? 원래 어디였어요? 예전에? 예전에 노란색. 현재 먼저 할게요. 현재는 북반구 여름 어디예요? 현재 원일점 여기죠. 여름. 북반구 여름. 이응이응이니까 북반구 여름은 여기예요. 근데 예전에 지금 그림 똑같아요. 기억이랑. 사실 13,000년 전이니까. 지금 그림 상태 보면은 어디가 여름이죠? 여기가 여름이죠. 그치?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은 예전에 굉장히 어땠을까요? 그치? 가뜩이나 가까워서 뜨거운데 자전축은 더 들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뜨거웠단 말이에요. 원래 예전엔 더블로 뜨거웠어. 그 말은 지금 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어때요? 더블로 차갑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더블로 차가워졌으니까 북반구 여름 온도가 현재가 작은 게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 남반구입니다. 남반구의 남중고도. 남중고도 나왔으니까 또 뭐 생각해야 돼? 이 그래프 생각해야 되죠.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와, 6,500년 후를 줬습니다.
근데 남중고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값만 보면 되죠? 지금 세 개를 다 바꾸지만은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세 개를 다 바꾸지만 뭐만 보면 되죠? 우리는 사실? 그치 뭐 하나 뭐 각만 보면 되지. 여기에 영향 주는 건 뭐밖에 없거든요. 이 진폭이 뭐라고요? 자전축 경사각이니까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지네. 각이니까 6500년 후에 뭐만 보면 돼요? 현재랑 비교한 6500년 후에 경사각 자료만 보면 되지. 그죠? 봤더니 어때요? 6500년 후에는 더 각이 세타가 작아졌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 그래프가 진폭이 진폭이 더 작아진 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뭘 물어봤어요? 언제? 겨울철 물어봤죠. 겨울철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겠지. 만약에 여름철로 문제 냈으면 낮아졌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러니까 겨울철은 높아졌습니까? 현재보다 높아진 거죠. 땡. 아니 6500년 후에 높아지는 거죠. 땡. 2번. 수능 문제. 됐죠? 네. 할만합니까? 자, 확실히 어렵죠. 근데 영상 있으니까 한번 좀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전축 방향이 바뀌는 거 남중고도가 안 바뀌어. 그거는 사실 계절이 바뀌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절을 통일시켜서 물어볼 거예요. 겨울철이면 겨울철, 여름철이면 여름철. 원래는 당연히 바뀌죠. 왜냐면 그렇죠.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당연히 G2 내용이라 몰라도 되지만 원래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만 봐도 겨울과 여름은 원래 그 남중고도 계절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이냐 여름이냐를 물어봐요. 뭐 6월이냐 12월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겨울이냐 여름이냐. 그 기울기가 6,500년이 바뀌면요. 네. 그 원일점 근일점에 여름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일점 근일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문제에서 질문을 그냥 겨울철에 어떻냐라는 걸 물어본 거니까 6,500년이든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어쨌든 이때도 겨울은 존재하잖아요. 네. 어쨌든 여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때 위치 같은 거는 사실은 다른 문제에서 풀다 보면 물어보는 게 나올 겁니다. 사실은 위치 찾는 것까지 겹쳐서 나온 거는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 땡큐.